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이제 9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 또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주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환율 당연히 오늘 뭐 톱 기사로 좀 가져올 법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환율 가장 큰 부담스러운 소재였죠.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결과를 이 환율이 좀 가져왔었습니다. 1,400원대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제 사흘 만에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환율 보면은 전거래일 대비 14.1원이 내려서 1,398원.7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1,390원대 후반까지 처음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고 저거는 이제 아마 야간장에서의 그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이 어제 다시 이렇게 1,410원대 중반까지 근처까지 갔던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던 그 환율 하락을 이렇게 크게 끌어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 즉 이거 달러 매도 물량이죠. 이게 시장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이 내고 물량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외국에다 팔면 달러를 받죠. 그러면 이제 그 달러를 받아온 거를 국내에서 이제 뭐 직원 월급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물건도 사고 이러려면 또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수급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도 역시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또 국내 주식을 양시장 합쳐서 6천억 넘게 또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플합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한미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불투명성,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 쪽보다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쪽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측면이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을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고 원화 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말씀대로 심리적인 거는 사실은 그 심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또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완화가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수급적인 측면. 실제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냐 적냐 이 부분. 원화에 대한 수요가 크냐 적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아주 전형적으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랐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했던 환율이 올랐던 이 상황이 수급적인 측면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이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전형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던 아주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역시 이구동성으로 한미 이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인데요. 통화 수합 협상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했던 무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팬데믹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몇백억 달러 또는 한 1,000억 달러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간도 2년, 3년, 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 3년 반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다 그러면 아마 외환시장은 별도의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런 식의 변수만 아니라면 1,300원대 중반 전후까지 또 짧은 기간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1,350원에서 1,400원 사이 정도로 되게 러프한 밴드를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어제도 그 상명대 교수님 서재영 교수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1,350원 정도, 1,300원대 중반 정도가 우리 경제나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덜 부담스러운 환율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어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2025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이런 제목의 매년 하는 행사긴 한데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행사는 시장 자체가 좀 워낙에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코스피가 4천이 아니라 5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얘기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40%가 넘게 올랐지만 여전히 PBR이 1배 조금밖에 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4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4천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된다.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졌던 사람은 믹소 다스라고 하는 JP모건 한국 시장 전략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의 방산,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AI까지 해외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앞에 K자가 붙는 국내 제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업들은 밖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요. 결국 이들 중심으로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내년에 4천을 넘어서 5천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후에 전제를 붙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특히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행간의 의미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모습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100% 믿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 그 50억 관련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등등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외국계 증권사 또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해외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시장 개선 의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무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등등등 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이 5천을 넘고 사실 5천 이 JP모건 한국 책임자의 얘기는 4천, 5천이 이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그냥 상징적인 거고 5천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한국 시장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국내 전문가들이든 해외 전문가들은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 건 이게 좀 이슈가 어제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조금 변곡점을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주가 한번 보시죠. 29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특히 이제 어제 29일 날 상황을 좀 보시면요. 모아데이터라는 회사 시가가 1,200원 했는데 1,300원까지 100원 넘게 좀 올랐다가 결국은 종가는 시작한 것보다 조금 넘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사실 가장 세게 반응을 보였던 게 소프트캠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결국은 몇 % 안 오르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 대부분의 종목들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초에 반짝했다가 마감 때는 살짝 오르는 플러스권 정도 요거를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칩 2022년이었죠. 그때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클라우드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이 좀 며칠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되돌림이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로 증명이 나중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이 이런 어떤 테마가 터졌을 때, 이슈가 터졌을 때 반짝하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바로 따라가서 이렇게 이를테면 20, 30% 또는 30, 40% 정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기술이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들어가시라 마시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죠.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제로 이제 백업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백업 시스템을 만들겠다, 투자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들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장비가 됐든 솔루션이 됐든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때 굳이 따라 들어가셨다가 물리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시고 공부하시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죠. 요즘에 우리 바이오 업체들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이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한미약품이 또 대표적인 비파마 중에 하나죠. 길리어드의 경구 흡수 강화제를 483억. 금액이 일단 이건 뭐 로열티니까요. 이거는 뭐 그 라이센스 아웃 피니까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83억을 이전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하고 헬스 호프 파마라고 하는 홍콩계 바이오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같이 한 거고요. 한미약품이 2010년도 때 초반에 개발한 엔서퀴다라고 하는 이 경구흡수 강화제. 그러니까 경구제가 흡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경구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이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이 총 483억 원, 선급금으로 35억 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요 엔소피다라는 요게 이게 이제 항암제 쪽에 이제 경구 그 확대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기술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좀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즘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비만 치료제 중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 흡수력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소퀴다가 이렇게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나 이런 다른 어떤 약의 이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 흡수력을 높이는 어떤 확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상 과정에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